안녕하세요, 장사건 프로입니다. 예비 창업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아요. 이번 주에도 총 8명과 상담 예약이 제가 잡혀 있는데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. 착한 프랜차이즈 어디 없냐고 말이죠. 반대로 아예 프랜차이즈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거죠. 그간 언론을 뒤덮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 이유일 거예요. 얼마 전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었어요. 이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한 본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자격이었는데 이걸 또 신랄하게 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이 무늬만 착하다라는 이유도 있었고 이 부풀려진 내용들이 많다는 지적 역시 있었죠. 일부 갑질 논란으로 휩싸인 프랜차이즈가 이 착한 프랜차이즈의 이름을 올린 게 좀 화근일 수도 있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배우 이시연 씨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이 기부금 100만 원을 내고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사건인데 이번 착한 프랜차이즈가 딱 이 이슈와 좀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어요. 왜 선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까라는 거였죠. 이 무늬만 착하거나 부풀려진 내용들이라는 의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열등감일 수 있어요. 실제 선행을 했고 버젓이 있는 사실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번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은 명백한 기준이 있어요. 지금 보시는 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로열티를 전국 가맹점에 최소 2개월간 50%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, 필수 품목 공급 가격에 대해서 인하, 즉 식재료에 있어서 최소 2개월간 30% 이상 인하, 광고비 최소 2개월간 20% 이상 인하, 매출 감소 손해를 보전하거나 가맹점에 현금 지급. 이 항목들 중에 하나라도 시행을 한 곳이 있다면 착하다라는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.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드라이브스루 돼지고기 판매로 좀 화제가 됐었던 하남 돼지집 같은 경우를 보면 드라마 PPL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고 확진자 동선 피해 가맹점에게 위로금을 좀 전달했어요. 이 번외의 이야기지만 드라마 PPL의 경우는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TVN 토일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 매장 직원 역할로 이 대표가 직접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. 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드라마에 출연한 건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PPL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. 어쨌든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이 브랜드들 역시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지원을 하면서 착한 프랜차이즈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. 이는 외식업체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 역시 마찬가지예요. 현대자동차, 블루핸즈, 기아자동차, 오토큐는 가맹점에게 3개월간 로열티를 50% 인하했는가 하면 GS, CU 이런 편의점 업계도 마스크 30만 개를 지원하고 확진자 방문 점포의 신선식품 폐기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을 하면서 좀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어요. 그러니까 굳이 이런 선행에 날선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지원을 한 건 맞고 가맹점 역시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니까요.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착한 건물주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월세를 지원 안 하면 그럼 나쁜 건물주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그런 이미지를 가지진 말자라는 취지에서요.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월세 지원 안 하면 나쁜 건물주, 가맹점 지원 안 하면 나쁜 프랜차이즈로 몰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.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자영업자들에겐 아주 초비상이었어요. 아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. 이 말인즉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죽을 맛이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다들 나름의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브스루로 김치찌개랑 이 삼겹살을 판매하는가 하면 배달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배달로 급격히 선회하는 브랜드도 많았어요. 다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선회로 오히려 좀 혼란만 야기시킨 매장 역시 있었고요. 위기는 그냥 위기였던 매장들이 있었던 반면에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. 배달은 딱 받아보면 그 노하우가 묻어져 나와요. 깔끔하고 정갈하게 포장이 되어 오느냐 아니면 정갈은커녕 다시는 시켜 먹고 싶지 않은 상태로 오느냐. 요즘은 대부분 배달 퀄리티가 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좀 아직까지도 부족한 매장들이 있어요. 어제 제가 초밥을 포장해 왔는데 이 집은 거의 아트급이더라고요. 예술이었어요. 홀 손님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이 손님이 많을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들었던 곳이었죠. 보통 프랜차이즈들의 배달 퀄리티가 높은 편이에요. 다만 제가 어제 갔던 초밥집은 개인 브랜드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에 딱 맞는 사이즈로 무언가 꽉꽉 찬 느낌, 게다가 이 음료수병처럼 생겨서 마시기 쉽게 거기다가 이제 장국을 담은 그 센스는 감히 초보자들은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했어요.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다들 멈추어 있는 거고요. 아주 사소한 이
배달만 해도 그렇죠.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마진이 별로야, 뭐 포장비 빼면 남는 거 없어, 홀 손님 받으면서 배달까지 하면 동선이 꼬여 등등. 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이대로 무너지는 것보다는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 남는 거 없다지만 요령 있게 하면 그 언제보다도 수익은 높아질 거예요. 마냥 오는 손님만 기다리는 건 이제 2020년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장사 방법이 되어버렸으니까요.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드라이브 스루로 고기를 팔았던 이 하남 돼지집 역시 2018년도부터 배달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었어요. 거의 10년이 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. 아예 배달을 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리고 예전에는 큰 평수대로 오픈을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20평대 미만으로 좀 배달을 접목시킨 매장들을 출점하고 있어요. 이는 변화를 꾀하는 타 브랜드들 역시 마찬가지예요. 일전에 말씀드렸던 놀부에서 역시 전략적으로 배달 샵인샵 구축을 꾀해서 성공적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안착을 시켰듯이 지금은 배달이 대세가 된 건 맞아요. 다만 벤치마킹을 꼭 해보시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적어도 내가 만약 삼겹살 배달을 한다고 치면 개인 브랜드보다는 프랜차이즈 삼겹살 배달집 10곳에서 주문을 해보고 이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, 포장 용기 회사는 어디인지, 또 종이 가방을 쓰는지 뭐 비닐을 쓰는지, 그리고 무언가 아이덴티티가 배달해서 묻어 나오는지를 파악해보세요. 이 백날 제 영상 보신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. 실제 경험해보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. 유튜브는 사실 인풋만 하는 거지 아웃풋을 하시려면 직접 몸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.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배우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꼼수에 속해요. 이유는 그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R&D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. 메뉴의 연구개발, 뭐 포장의 연구개발, 또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, 컨셉의 연구개발, 계속 돈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이용을 해보세요. 아예 대놓고 카피하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벤치마킹. 의외로 이 벤치마킹을 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참 많은데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벤치마킹은 필수가 되어버린 지 오래예요. 특히나 이 외식 시장에서는 말이에요. 그리고 이 벤치마킹 하기 좋도록 대부분의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기도 하고요. 검색만 해봐도 어디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뭐 손님한테 나가는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요. 설령 내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이 본사만 굳게 믿고 있지 마시고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좀 눈여겨보면 이 매장 발전에 큰 도움이 돼요. 예를 들어서 새송이 버섯의 브랜드 로고를 찍는 것, 이 불도장이라고 불리는 이 인두기 방식의 도장은 프랜차이즈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이제는 개인 사장님들도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되었어요. 뭐 대량 주문해야 제작이 가능할 것 같지만 요즘은 단 한 개도 이 제작이 가능하고요. 인터넷에서 쉽게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. 가맹점에 선행을 베푸는 프랜차이즈는 착한 게 맞아요.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하는 본사를 또 욕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.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가맹점을 위해서 본사가 구조적으로 좀 변화를 꾀한다는 거, 여기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어요.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. 이 R&D 비용은 실질적으로 당장에 손에 쥐는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 책정하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으니까요. 이 업력이 짧은 것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사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다들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특히나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이요. 이상 권프로였습니다.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힘내시고요.